이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작업자 2명이 숨졌고 앞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포스트 사고의 재구성 진행을 맡게 된 김대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오토포스트의 새로운 콘텐츠의 얼굴을 맡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좀 낚시 있지 않으신가요? 좀 가벼운 방송들을 해왔었는데 방귀 끼고 좀 힌트를 드릴까요? 네, 여기까지. 이번 오토포스트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개인적으로 설레고 부담도 되지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다소 무겁고도 진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눈을 떠보니 사람이 죽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 만든 비극,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화물차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화물차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말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이기도 하죠. 21년 8월 11일 오후 3시 반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남이천 나들목 인근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죠. 40톤의 화물차가 도로 도색 작업을 위해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 등 4대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있던 작업자가 2명 사망, 40톤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8월 16일 오후 3시 반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남이천 나들목 인근에서 62살 A씨가 몰던 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차 차주 A씨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2가지 화물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화물차 차주의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 일으킨 비극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은 음주운전의 약 2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9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079명. 이 중 졸음 및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729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4.51%로 음주운전 사망률보다 1.75배 높다고 합니다. 통계로만 봐도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렇게 화물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데다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시민들 또한 이 불안감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고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우선 첫 번째, 영동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네티즌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덩치가 커서 사고 충격이 어마어마하네요. 방어운전 잘합시다. 또 졸음운전 아니면 폰 쳐보면서 전방 주시 태만. 환경이나 안전 생각했을 때 전기차나 무인자율 주행도 명순위가 트럭이다.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비난의 댓글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바로 중부고속도로 6중 추돌 사고 반응들도 보겠습니다. 화물차들 진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집 밥벌이에 엄한 사람들 죽거나 불구 만들고 진짜 개 극혐이다. 졸면서 운전할 거면 면허 반납해라. 엄한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화물차는 하루가 멀다 고 뉴스에 나오는데 왜 고속도로에서 미친 짓을 끊임없이 할까? 이처럼 졸음운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차 졸음운전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 댓글 중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한 네티즌이 있었는데요. 화물차는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왜 고속도로에서 미친 짓을 끊임없이 할까?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졸음운전이 이렇게나 위험한데 왜 계속 발생하는지 의구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니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졸음운전에도 숨은 과로사 있다.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갖다 대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 화주한테 크레임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하는 편이고 못 맞추면 저한테는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실제 화물차 차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물 노동자는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이 8.3시간, 운행의 업무 시간 4.5시간,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12.8시간으로 장시간의 노동과 과로에 노출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졸음운전이 취약한 시간대에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상을 살펴보자면 제대로 쉴 수 없는 업무 환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보통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다음 일거리를 잡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야간 및 새벽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졸음운전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략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졸음운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에 대해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9월 9일 국토교통부는 영동선과 중부내륙선 등의 약 80km 구간에서 화물차 4대를 투입하여 군집주행 시연을 진행해 큰 이슈가 되었었죠. 편하죠. 일단 핸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군집주행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다고요? 이 기술은 자율협력 주행 기술을 활용해 차량 여러 대가 가장 앞에 있는 화물차를 자동으로 뒤따르면서 차량 한 대처럼 운행하는 것입니다. 화물차가 군집주행을 요청하면 다른 화물차가 곧바로 선행 차량을 뒤따르죠. 그리고 또 다른 화물차가 대열에 합류하며 일정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 이 기술이 화물차에 적용돼 상용화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차 군집주행이 적용되면 졸음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공기저항을 줄여서 연비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연구단은 세대의 화물차가 군집주행을 할 경우 선행 차량은 4%, 2호차는 8%, 3호차는 6%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을 평가했는데 이는 화물차 유류비 절감으로 이어져 운송회사의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휴식, 마일리지 제공, 왕눈이 스티커 부착 등등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화물차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정말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기술적인 부분들의 개선이 뒷받침되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평소 운전 습관이나 업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오토포스트 사고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